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어릴 적 칭찬은 스티커로 주어졌습니다. 숙제를 잘해오면 선생님이 노란 동그라미를 붙여주었고, 청소를 열심히 하면 분홍 별 스티커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가끔은 큰 스티커 한 장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 하루를 무던히도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원 하나에 왜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잘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봐줬다는 증표였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그 스티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잘한 일에 별다른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든 누군가를 배려하든 힘든 상황을 묵묵히 넘기든 그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마음속에서 그런 동그라미 하나를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기를, 아니면 나 스스로라도 내 이마에 조그만 원 하나쯤 붙여주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쓰던 스티커북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스티커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트, 파란색 별, 금색 원형.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이걸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심지어 친구들과 스티커를 서로 바꾸기도 하고, 가장 예쁜 건 아끼느라 쓰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죠.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 어떤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출근길에 눈을 떠 겨우 몸을 일으킨 날에는 초록 스티커 하나,
혼자서 끙끙거리며 결정을 내린 날에는 별 스티커 하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도 조용히 넘긴 날엔 금색 스티커 하나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긴 날에도 나는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를 내 마음에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라는 조용한 위로의 스티커. 사람들은 성취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이뤘을 때, 성공했을 때, 이목을 끌었을 때.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참아낸 하루. 아무도 몰랐던 결정. 스스로를 지킨 마음들이 사실은 가장 크게 박수받아야 할 일이라는 걸. 누가 봐주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작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서운함을 참는 법을 배우고 욕망을 접는 연습을 하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스티커를 그려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일 수 있는 원 하나. 그리고 그걸 발견한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몇 해 전 조카의 숙제를 봐주던 날이 생각납니다. 덧셈 문제를 풀고 있던 그 아이는 답을 맞추자마자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티커 주세요. 나는 갑자기 당황해서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찢어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 직접 만든 스티커야 라며 웃으며 줬습니다. 그 아이는 그 종이를 무척 자랑스럽게 책상에 붙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나는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지금 이 칭찬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도 먼 훗날 그 종이 조각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이였을 때는 칭찬이 너무 필요했고 청소년기엔 그것에 민감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 기다리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저만의 스티커를 만듭니다. 스마트폰 일정 앱에 작게 그려둔 원, 달력에 몰래 찍어둔 스탬프, 혹은 일기 끝에 써놓은 굿이라는 한마디. 그건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격려입니다. 누구보다 오늘의 나를 잘 알고 있는 나 자신이 주는 작은 보상.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더 했어야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다들 하는 걸 왜 나는 못하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그만 스티커 하나를 꺼냅니다. 그래도 해냈잖아. 그 한마디는 참 많은 걸 녹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건 자만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마음의 생존. 오늘 아침 출근 전에 거울을 보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웃으며 나왔네? 잘했어.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죠. 노란 동그라미 스티커 하나 붙여줄게.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삶은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영역에서 매일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묵묵히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오늘 스티커 하나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그저 인정받고 싶은 아주 본능적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용히 스티커 하나를 꺼냅니다. 자주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써 있는 스티커. 잘했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 안쪽 가장 지친 구석에 조용히 붙입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 스티커 하나 붙여주시겠어요? 불을 끄고 방 안이 조용해질 때쯤이면 나는 가끔 라디오를 켭니다.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아닌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화려한 화면도 눈길을 끄는 자막도 없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딱히 무슨 프로그램을 챙겨 듣는 건 아닙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마음에 걸리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멈추곤 하죠. 그렇게 시작된 라디오 한 편은 때로는 하루의 마지막이 되어줍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누군가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 감각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어느 날은 한 청취자가 보낸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를 무탈하게 보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라디오는 이상한 매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있고
알지 못하지만 익숙하며 침묵 같지만 사실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히 밤의 라디오는 더욱 그렇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도시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사람들의 말도 조금씩 진심에 가까워지니까요. 라디오 속 DJ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단 한 줄, 그 말이 이상하게도 깊이 박힙니다. 누군가 내 이름도 나의 사정도 모른 채 그저 이 시간 듣고 있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하지만 그건 어쩌면 가장 순수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조건도 사연도 없이 건네는 말이니까요. 라디오는 사연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이의 이야기에 마음을 얹고 같이 웃거나 울게 됩니다.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사실 끝날 줄 알았는데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 허전하네요. 퇴근길에 듣는 이 음악이 오늘 유난히 뭉클하게 들립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겨우 나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대요. 그 모든 문장은 이 세상의 어딘가에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처럼 아픈 사람도, 지친 사람도, 웃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어떤 밤은 그런 공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디오의 매력은 바로 그 느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뭐든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상은 10초 안에 사람을 붙잡아야 하고, 뉴스는 제목만 봐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라디오는 다릅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사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조급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종종 불을 끄고 고개를 베개에 묻은 채 라디오를 듣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목소리가 마치 내 곁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한 조명이 없는 공간.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이상하게도 공간을 채워줍니다. 말보다 음색이 먼저 들리고, 이야기보다 숨결이 먼저 와닿는 밤. 그 안에서 나는 가장 조용한 위로를 받습니다. 예전에 한 DJ가 말했습니다. 라디오는 누군가의 방 안에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허락 없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저 빛을 줄 듯이 소리로 그 방을 채우는 일. 그래서일까요? 나는 종종 너무 피곤한 날, 음악도 말도 없이 그저 라디오의 침묵을 듣기 위해 켜기도 합니다. 그 안엔 소음 대신 숨소리와 여백이 있고 그 여백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어떤 날은 DJ의 목소리조차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라디오를 꺼두고 이전에 들었던 프로그램의 녹음을 다시 틀어놓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공간에서 익숙한 말투와 호흡을 반복해서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진정됩니다. 라디오는 누군가에게는 기억입니다. 학창 시절 책상 앞에서 듣던 심야 프로그램. 사랑 고백을 대신해주던 DJ의 목소리. 시험 기간을 함께 버티던 음악과 사연들. 그 시절의 라디오는 다정하고 조용하고 고요했죠. 마치 나의 고민을 들여다보는 듯한 선곡 하나에도 마음은 출렁였습니다. 지금의 나에겐 그 시절의 감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라디오는 누군가의 시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라디오를 듣는 또 한 사람으로 이 새벽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라디오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가끔은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고, 가끔은 들려주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오늘도 나는 라디오를 켭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많은 걸 말해주는 소리를 위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딘가의 당신에게 이 조용한 목소리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너무 복잡하고 말을 꺼낼 힘조차 나지 않는 날이라면 괜찮아요. 그냥 라디오처럼 곁에 있을게요. 말 없이, 하지만 분명히 당신 곁에.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바닥에 고인 빗물을 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배를 접곤 했습니다. 노트의 뒷장이나 광고지를 찢어 그 위에 손끝을 맞대고 작은 배 하나를 만들어냈죠. 그 배를 물 위에 띄우는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고 나는 어린 마음에도 뭔가를 떠나보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종이배가 향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학교 운동장의 배수로, 놀이터 모서리의 빗줄기, 그리고 내가 상상으로 그린 먼 바다. 실은
그 종이배는 한참 가지 못해 젖어 가라앉았지만 나는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나만의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배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일. 어린 나는 그렇게 마음을 건네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다시 종이배를 접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봄날,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어릴 적엔 순식간에 만들 수 있었던 그 배가 어른이 된 지금은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몇 번이나 주춤거렸습니다. 모서리를 맞추는 게 어려워졌고 종이가 쉽게 찢어졌고 손놀림은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배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띄우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어릴 적 나는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무언가에 담아 떠나보냈습니다. 종이배가 그 역할을 했고 때론 바람개비가, 때론 연이, 때론 수첩에 접어넣은 쪽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너무 빠르게 삭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그 종이배 하나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작은 종이배를 접는 일이 나에게 하나의 마음 정리법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때, 혹은 그저 무언가를 흘려보내고 싶을 때, 나는 종이를 꺼내어 배를 접습니다. 그리고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바라봅니다. 물은 없지만 그 배는 여전히 어딘가로 떠나는 기분을 줍니다. 그건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상징이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한 번은 조카가 놀러 왔을 때 같이 종이배를 접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아이는 신나서 색종이를 꺼내들었고 순식간에 알록달록한 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느리게 조심스레 종이의 선을 눌러가며 배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는 둘이서 욕조에 물을 받아 배를 띄웠습니다. 얘는 이름이 뭐야? 조카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죠. 괜찮아 호 어때? 그 아이는 깔깔 웃더니 자기도 말했습니다. 내 배는 힘내호야. 그 순간 나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조금 찡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배의 의미를 실을 줄 압니다. 그 배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마음에 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나는 아직도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종이배를 접습니다. 요즘은 메모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종이를 고릅니다. 너무 쉽게 젖어 가라앉지 않도록. 그리고는 그 배에 조용히 이름을 붙입니다. 괜찮아 호. 다 지나갈 거야 호. 넌 잘하고 있어 호. 배에 붙는 이름은 언제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배를 어딘가에 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 말이 나에게 도착하니까요.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삼키고 침묵을 견디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연습하며 우리는 점점 마음의 언어를 잊어갑니다. 하지만 종이배는 그 잊힌 언어를 다시 꺼내줍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흘러가게 놔둬도 돼. 조금은 물에 젖어도 괜찮아. 그런 메시지를 고요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책상 서랍 안에 작은 메모지를 몇 장 넣어두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배 하나를 접을 수 있도록. 종이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쉽게 젖고 금방 찢어지고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담긴 마음은 어쩌면 가장 진짜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은 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왜 아픈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설명보다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종이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배 한 척을 띄워보냅니다. 이름은 당신의 마음호. 그리고 배에 적힌 문장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다 구석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구두 주걱. 손잡이는 나무였고 끝은 쇠였으며
몇 번이나 긁혀서 광택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죠. 신발을 신을 때마다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그 단단한 곡선. 나는 무심히 그 주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언젠가부터 늘 현관 한켠에 놓여 있었죠. 그 주걱을 처음 쓴 건 아마도 아버지였을 겁니다. 아침마다 구두를 신으며 허리를 숙이지 않기 위해 늘 그걸 손에 쥐고 조용히 나가시던 뒷모습. 나는 그 장면을 익숙하게 보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른이 되어 같은 구두 주걱을 손에 쥐게 되니 그 작고 평범한 물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월과 일상, 그리고 마음의 결이 고스란히 묻은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어릴 적 구두를 신는 아버지는 늘 분주해 보였습니다. 바쁜 출근길, 조용히 문을 닫고 나서는 모습은 어린 나에게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고 또 어딘가 먼 사람처럼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출근길에 신발을 신으며 그 구두 주걱을 자연스럽게 손에 쥐는 내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물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건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두 주걱은 말이 없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존재감이 크지도 않지만 신발의 뒷굽에 조용히 밀착하여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이 주걱을 쓸 때마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태든 하루는 반드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때론 불안하고, 때론 지치고, 때론 아무 의욕이 없어도 결국 우리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 시작의 순간을 도와주는 것. 어쩌면 구두 주걱은 작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셈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걱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썼던 거야. 결혼할 때 처음 산 거니까 벌써 30년은 넘었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있었던 것이었고, 내게 필요한 순간 손에 닿는 곳에 있던 그것.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아버지의 청춘을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 그 주걱을 쥐는 손끝이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나는 그 주걱을 함부로 내려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관에 정돈해놓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닦아두고 때론 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용히 웃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구두주걱처럼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익숙했던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것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 현관에도 그런 물건이 있지 않나요? 손때가 묻은 도어락, 삐걱거리는 우산꽂이, 묵직한 열쇠고리.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구두주걱을 손에 쥐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허리를 숙이는 대신 삶을 조금 더 곧게 살아가려 했던 분. 그리고 그 조용한 시작을 이제는 내가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 주걱을 통해 나는 매일 조금씩 다짐을 새깁니다. 더 단정하게, 더 성실하게, 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런 오래된 물건 하나하나를 통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다시 그 구두주걱을 손에 쥘 겁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여전하고 기억은 조금 더 선명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단순히 신발을 신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이어주는 아주 사적인 의식이 될 테니까요.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